김미화 교수님 힘내세요. 뭐 이렇게 지금 짝짝짝짝 올라오고 있죠? 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 빨리 짝짝짝짝 올리시고 힘내세요. 뭐 응원의 말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방도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몇 명이나? 165명이에요? 지금 170명. 근데 이게 네. 그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숫자는 아니고 이게 또 이제 업로드 되겠죠. 이게 제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사람이 보더라도 이제 전파성이 강하다는 거. 네. 전파성이 강하다는 거. 이제 이분들이 막 이제 막 조금 SNS. 편집을 하세요. 예, 편집은 좀 해야 될 것 미리 같아요. 알릴까 했었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또 불편하실까봐 여쭤보고 하려고. 아니, 상관없어요. 네, 찍찍찍찍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교수님 아직도 이렇게 올라오고 양식 있습니다. 같은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니, 나는 교수님, 됐어요. 그냥 난 가볍게. 제가 교수님 상황이었다면 참지 못했을 거예요. 뼈대와 혈통. 지금 우리가 참아야 될 상황이 아니야, 지금. 참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당사자야. 네. 아니, 근데, 우리 좀, 그래서. 네. 아니, 시키고선 그거 해서. 예, 나는 됐어요. 아니, 그래도 나는 뭐라고. 좀 마실 거. 아니, 왜냐면 밥을 아까 먹었거든요. 예. 그래도 한참 얘기하셨지 않아요? 아, 교수님 이 자리가 편하시다니까. 네, 지금 그래, 옮기지 여기서, 말고. 우리 그러면 속이 다 후련합니다. 예, 같이 까발려요. 나라라 도끼님 같이 까발려요. 예, 지오니암님, 짝짝짝짝, 산들바라님 아니, 근데 고생하셨어요. 나도- 볶음밥 먹자, 볶음밥. 속이 다 시원합니다. 다도차도님. 예. 드시면서 계속 찍어요. 분류 당선범당님. 먹방 갑시다. 히토르 갬봉님. 당구님. 흐흐흐흐. 아니, 근데 문제가 드는 거야. 우리 아까 그 얘기 아, 했었는데. 글쎄. 지금 전부 다. 우리 아까 그 얘기 했었는데. 그래요? 이게 왜냐면, 아무리 봐도요, 이거 방송 되는 거야? 네, 방송 되고 있어요. 아, 이건 괜찮으려나. 뭐, 우리의 추정을 얘기하는 건데, 뭐. 아니, 도대체가 이상해. 아니, 도대체가 이게, 그니까, 구루터기 님이 그래 봐도 이게 아주 정교한 프로그래밍이거든요? 정교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김정수라는 사람이 구루터기 그 사람이 추억이 해준 김정수라는 사람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글이 뭐냐 그러면 어떤 놈이 얼마나 성의 없이 짰으면 이렇게 형편없이 짰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100만 원만 주면은 전혀 티가 안 나게 짤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뭐가 그러냐면, 그니까, 뭔가 이렇게 구루터기는 보니까 그 수렴에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렴에 가지만, 그래도 어느 선에서 끝날 거를 딱 예상을 하고, 참. 그니까 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예. 조금 드세요. 나 우리 볶음밥 먹자, 그냥. 볶음밥? 예. 근데 여기가 너무 비싸요? 밥이 없어, 왜? 아니, 볶음밥 여기 뒤에 있어요. 떡볶이 이런 거밖에 없네? 볶음밥. 아. 이런 거 하나 먹자. 내가 넣을 테니까, 그냥 안 먹어. 되는 그 교수님은 아니 저는 됐어요. 일단 그러면 저는 그 뭐 마실 거 네, 마실 거를 제가 그게 무슨 커피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치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건강 뭐 쌍화차, 있어요? 뭐 쌍화차, 생강차 그렇죠. 이런 거 있어요. 생강차. 생강차? 네, 예, 그렇죠. 생강차랑 우리는 우리 그 볶음밥 먹자. 뭐 나한테 뭐 드실래요? 찌개를 먹고 싶어. 찌개? 찌개가 있나 여기에? 여기 찌개가 없어. 없어. 아이, 찌개가 어디? 여기 이거 뭐야? 떡볶이. 떡볶이? 예, 치즈 오븐 떡. 치즈 떡볶이 먹고 나는 볶음밥 먹을래. 예, 그래요. 오케이. 눌러. 불러보시. 정말 이상해요. 얘네들이- 티포원님이세요. 예. 네, 제가 티포원이고요. 아까 진짜 저보고 별풍 선물이 안 된다고요? 여자냐고. 이럴 수가. 눌렀어요? 네, 눌렀어요. 근데 별풍 쏘려니까 정말 애로. 놀라운 게, 그러니까 모든 시민단체, 모든 누가 별풍선을 유명 막아놓은 인사들, 거야? 아마 최초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박근혜 그러니까 당선 무효. 네, 맞습니다. 망국화사님 반가 반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 동영상 촬영한 건 아마 티포원. 처음일 거예요. 예. 모든 아니 근데 보면은 네. 그 허재현 기자가 나한테 왜 안 얘기를 돼? 하는데 안 되지 왜? 왜냐면은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다른 방에 가서 서울- 쏘세요.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전화해가지고 허재현 기자 만나자고 그러면서 예 여기 치즈 오븐 떡볶이랑요, 네. 생강차랑요, 네. 그리고 볶음밥, 새우볶음밥. 아,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예. 왜 안 나서냔 말이에요. 아이 근데 사실 나야 그냥 그런 거로 그돼 있지만 실제로 나서는 쉽지 거는 않아요. 쉽지가 아니 않지. 왜냐하면 당선무효소송이라는 확실한 법적 권한이 있었을 때
아, 정말. 근데 여러분 뭐라 때문에 왜 문재인이 안 나섰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문제죠. 아, 근데 문재인님도 그런 게 주변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아니, 말했대요. 그 사람한테 한 사람 있어요. 그래요? 내가 듣기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 공식적으로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여론이라도 환기시킬 겸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공개적으로 고발했잖아요. 예. 공개적, 예. 그것도 신문에 하나도 그 고발 뉴스에 나왔지, 안 나왔지. 안 네. 나왔어요. 네. 네. 그게 지금 더 선거보다 봐봐요. 소송도 그렇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은, 그러면서 그 트윗에 나온 거는 문재인이 얘기한 거는 다들 떠들고. 그걸 보세요. 얘네들도 지금 아는 놈들은 아는 거예요. 알아요. 예, 내가 알고 얘기했잖아요. 있고, 예. 알고 있고, 문제는 나도 정지영 감독한테 이제 내가 이메일을 몇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뭐 김세균 교수님 몇 사람들한테 한 20명 정도한테 쭉 보냈거든요. 기자들한테도 보내고. 근데 문제는 뭐 이렇죠. 사람들이 일단 모르면은, 자기가 모르면은 누구한테 기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기대는 놈들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 경험을 얘기하죠. 내가 성대 입시 문제를 그걸 했을 때 지금 틀렸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판단할 능력도 없으면서.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도 처음에 그 한 문제 가지고 4사람이 채점을 했어요. 내가 발견을, 딴 사람 내가 워낙 빨리 채점을 하길래 예. 해가지고, 한 놈도 거기에 그렇게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하여튼 보니까 답안지는 상당히 테크니컬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딱, 그래, 내가 학생처럼 해보자 하고서는 딱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2분인가 3분 내에 딱 틀린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대 교수들의 이 3명이 다, 하나 전자공학과, 하나 유목공학과, 재료공학과인가 하고, 하나 금속공학과인가 하고, 교수들인데 설명을 하잖아요? 그 인간들도 내가 이 설명하는 거에서 전자공학과 교수 하나만 상당히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이상한데 이런 소리만 한다고. 자, 보세요. 이게 고등학교 문제라고, 이과 문제. 그런데도 고등학생은 못 풀죠, 그래도. 아니, 고등학생은 못 풀더라도 뭐 고등학생 정도가 거기 계속 열심히 했었으면은 풀진 못하더라도 내가 설명하는 건 이해할 거라고. 굉장히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교수놈들도 그래요. 자, 그런데 근데 내가 이제 그 문제 출제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지네들끼리 막 떠들고 나는 이제 집에 가버렸죠. 갔다가 이제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 출제한 교수가. 쓱 부르더니, 김명호 선생님 이거 종이를 하나 딱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쓱 보니까 이제 수정 모범 답안이라고 딱 낸 거예요. 보니까 이건 완전 사기야. 나도 그때 이제 수정 모범 답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불과 2년 전까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정 모범 답안이라고 하니까 결국에 그 문제에 답이 있는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깜짝 놀라서, 이게 말이 그렇게 단어가 굉장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거 사기 채점 기준이야. 사기 채점 기준이야. 그러니까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아니, 담배 한 대 피워 나가려고. 여기 담배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리필에 있고. 왜 맥을 끊어요, 자꾸만? 아니 근데 네. 내가 그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기자들한테도 설명하고 뭐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잘 생각해봐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게 몇 가지가 있나? 얼마나 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게 누가 있나?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해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요즘에 얘기하는 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라 이거야.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지금 보면요.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에도 조차도 어떠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거 되냐면은 다 못 믿어요. 스스로를 못 믿으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 중에 하나도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어? 선생님, 지금 저희가 네. 미국 백악관 청원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25만 되면 뭐 원래 25,000이었어요. 25,000. 근데 지금 네. 갑자기 10만 원으로 늘었어요. 10만 원도 청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이 25,000이면 코멘트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25,000 넘는 순간 갑자기 10만인이 돼야지 코멘트가 되는 걸로 바뀌었다니까요. 아, 그래요? 너무 웃겼어요. 이게 백악관 그 홈페이지 사이트 인터넷 청원이라는. 그게요? 바뀌었던데 그게? 아니 나는 네, 원래는 25,000명이 성원을 하면 어떻게든. 네, 알아요. 되는데 나도 그거 했으니까. 근데 그게 10만으로 늘었어요. 아니, 안 갑자기. 늘었던데. 안 늘었어요? 네, 내가 거기 가서 다시 늘어서 그런 얘기가 나도 들었는데 네. 가서 리세트를 해보면 거기 0으로 나오던데 이쪽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25,000 차서 그럼 나오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네. 꼭 내가 보기에 한다고는 거기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안 할 네. 거라고 봐요. 미국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왜냐면 미국 기입설들 이게 너무 놀랐거든요. 정말 저도 진짜 내가 미친놈이, 왜냐면 교수님 만나고 싶은 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정말 이게 내가 정말 빠져가지고 그런 그냥 저 생각할 수 모르잖아. 있어요. 이게 나와있지만은 제가 전혀 수학 모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빠져.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럴 수 얘기한 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호 교수님 아닌다고 하니까 만나자. 제가 그래서 오늘 답변 게시고 나온 거예요. 예. 잘했어요. 다 내패기 나를 치고 의심하게 되더라고. 왜냐면 온 세상이 다 조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그렇게 그리고 소수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나서질 않는 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때 당시에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친한 애들은 다 이게 틀렸다고 하는데도 문제는 걔네들이 얘기를 해봐야 떠들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수학회에서도 조용하고 근데 맞아요. 공개적으로 지금 내가 답변을 하는 게 바로 공개적으로 왜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겁해요. 미국하고 다르게 선진국이 다른 게 거기도 물론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렇긴 하지만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집단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더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철저히 그게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지만 딱 한 가지 조선시대 때부터 딱 한 가지 잘한 거 아니 딱 잘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일관성 있게 한 거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어느 괜찮은 사람 죽이는 거 하나는 확실히 해왔어요. 정쟁이.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잘 되는 사람은 뭐 가만 잘 안 되든가 됐지. 내지는 뭔가 좀 이상하더라도 좀 다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죽인 데는 확실히 해왔어요. 그거 하나는 일관성 있게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책에도 그 판사 이들이 뭔데도 쓴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나서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비교적 남다른 얘기를 하고 특별히 나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광노현 싫어하거든요. 광노현 사람 위선자이고 내가 알아요. 나름대로 내가 겪은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는데 그래도 그 사람만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 그 사람을 그거에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거에서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박원순은 난 싫거든요. 박원순 사기꾼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험한 발언 하지 마세요, 교수님. 이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러면 아니지 이거. 아까 이건 아니 내가 아닌 거로. 아까 조국 교수 말고 되게 센 거예요, 지금. 아니 나 이런 조국 거- 교수 같은 인간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러니까 여론의 동향을 그래도 교수님 약간 아니 감안하셔야 문제는 돼요. 이런 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네. 실제 이게 왜 아까 끝났다면서요? 어떻게 아니 지금 먹방 하자고 사람들이 계속 하자고 해서 먹방을 잘해가지고 크크크크 올라왔어. 사람들이 아니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바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박원순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나경원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차선책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서 하는 거예요. 그 네. 덕분에 그래서 맥커리인지 해가지고 지하철 9호선 그 문제가 네. 생기고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때 그런 거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박원순이 이정리 그런 사람 그런 거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봐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 네, 봐야 돼요. 다들 똑같아요. 네. 내가 노무현 대통령도 무지 욕했어요. 네. 문제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최고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욕하는 건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로 국민들의 그 원하는 바 네. 그걸 밀어붙였어야 된다는 거죠. 나 그래서 내 쳐죽일 놈이라고 막 욕 무지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한계가 많았어요. 참여정부는. 한계가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실제로 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아니야. 근데 너무 그때 여론, 그러니까 좌우, 그러니까 뭐 조준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영신문 근데 전부가 다- 문제는 네. 그렇게 하더라도 될 수 있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딱 안 되잖아요. 힘은 없어요. 그래서 국회라든가 네. 국회 그 열린우리당 놈들 얼마나 또 개판입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했어야지. 그 사람 스타일대로 딱 그래서 담화문 발표하는 거야. 예를 들어 조중동만 하더라도 법 어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법으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좀 그게 아쉬웠어. 그러니까 딱 대놓고 대국민 만약에 안 된다, 검찰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이 검찰 새끼들이 까불고 지랄하는데 나 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아. 그래봐. 그러면 국민들이 다 나서서 거기가 가서 다 두들겨 아. 패지 그거? 아니, 노무현이 그런 노력은 많이 했어요. 아니 내가 당황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까 그 국민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런 그때마다 건 인정하시네. 네, 그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 소통을 한 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핏대가 나는 게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난 옛날에 처음에 미국에서 그때 2003년인가요? 그때 네. 총선했을 때가 네. 우리나라요? 네, 2004년인가? 여기 올라왔어요. 네. 국가보안법으로 다 죽일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죠. 맞아요. 그 4대 그거는 다 무조건 밀어붙였어야 된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네. 언론법. 그거 다- 다 그냥 밀어붙였어야 돼. 그럴 때 날치기 해야 돼. 아니, 근데 날치기. 제가 바라보는 거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너무 많이 에너지 소비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할 일이, 힘을 다 그게 잃은 할 거예요. 일이지. 하지는 아니, 못했잖아요. 왜냐면 전 언론도 다 그 하나에 사는 데에서 힘을 그러니까 지금은 심지어는 예, 진보 매체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어느 대통령이 과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야. 사람이 옳은 거에 있어서 실제로 반대가 많습니다.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옛날에 삼국지니 열국지에서도 보면 말이죠. 장군이 있어요. 좀 결정권을 갖는데.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얘기를 다 들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지금 현재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이라든가 판단을 하는 사람은 장군이라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나와서 싸우라 그래도. 근데 결정적으로 딱 때가 됐을 때 다 그래서 몰아쳐서 그걸 승리를 이끄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교수님이 분산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가 있어요. 지나고 나서 너무 아쉬운 사람들이 그때 밀어붙였어야 그때 바꿨을 수 되는데. 있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난 그때 무진장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너무 저는 솔직히 정말 안타깝고 그 가운데 노무현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하는 게 있어요. 저는 담배 한 대 피우고. 예, 노무현 대통령은 예, 후대가 또 많이 평가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말 저도 한계가 그 뭐지 교수님의 의견 반, 티포님의 의견 반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힘드시면 제가 아니 방송 그건 뭐 끌까요? 예. 힘든 건 아니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그렇게 실제로 그 옛날에 저기 누구지 그 시사인의 김은남 편집장이 쓴 글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한 것에만 분노한다 이거예요. 만만한 것에.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작은 거에서는 막 정의를 찾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 중요한 중요한 때는 안 다 해요. 도망간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바로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기꾼들을 갖다 추종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 어리석은 이 멍청한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법 피해자들 보면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사법 피해자들 보면은 나도 내가 이렇게 싸우게 된 이유가 내 개인 문제예요. 다 누구나 다 개인 문제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개인 문제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하지만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너 받아야 돼요. 네, 호응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대의명분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문제에 있어서는 법을 안 지킨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된다. 근데 사법 피해자라든가 내가 나한테 오는 사람들 다 보면요. 자기 개인 문제만 가지고 집착을 해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 분노를 해서 사람들을 안 만나요. 그래서 안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거절하는 이유가
당연히 연락이 돼가지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해야 될 건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법을 어겼으니까 법원에 대해서 그걸 어떤 법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법원 판사에 대해서 아부를 하지 말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당신은 끌려가는 거고 걔네들의 목을 갖다 걔네들한테 맡기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 사람들. 네? 두 번째 해본 거예요. 아, 두 번째. 첫 번째 한 거는 이제 별로 좋은 의미로 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뱃속이 안 좋아가지고 단식하면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유학생 시절 때 했거든요. 유학생 시절 때. 열흘 동안 했는데 열흘이나. 밥 먹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예. 그때 하는데 아니, 몸이 더 망가진대요. 글쎄 하는데 일주일 한 5일까지는 뭐야 포도식이라고 해서 포도 간 걸 먹었어요. 그래서 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하니까 좀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물만 마시고 했어요. 소금하고 3일 나머지 한 3일인가 5일을 그러다 이제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이제 끝나가지고 화장실에 가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그때 변비로. 그래가지고 그냥 먹은 게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이런 똥구멍을 갖다 손가락으로 후비고 막 이 짓 해가지고 똥구멍도 찢어지고. 그 영화 얘기하시는 거. 싫어. 싫어하니까. 네. 단식했던 거. 네, 단식해가지고 그때 아주 무진장 혼났어요 내가. 음식을 보니까. 예. 그랬는데 좀 더 달라고 하지. 벨 좀 늘려서. 그러니까. 그랬다가 감옥 가서 단식을 했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영화에도 나오죠? 단식. 네, 단식했어요. 예. 그때 30일. 30일을 했는데 30일? 안 실려가셨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뭘 했냐면 물하고 그 사탕을 좀 먹었어요. 왜 먹었냐면 그거는 물은 마셨는데 사탕을 뭐냐면 그때도 이제 계속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소송 준비하려고 준비서면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안 먹으니까 머리가 하나도 안 떠올라요.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요. 맞아. 그래가지고 사탕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사탕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단식을 하니까 뭐냐면 교도소에서 이제 이것들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러면 쓰러지면 어떻게 돼. 그래도 언론의 집중을 받으니까 이것들이 나를 같은 사람들 이제 5명 있는데 방에다 계속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먹는 거야. 막 먹는데 그 처음에 그때 유학 시절에는 내 별 궁상을 다 떨었습니다. 그때 우리처럼 우리 애가 막 먹는데 먹고 싶어 죽겠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막 그 김치 병을 갖다가 코를 쳐박고 숨을 막 그 냄새를 맡고 막 그런 주접을 다 떨었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거 할 때는 참 희한한 게 그때는 이상하게 사람들 음식 냄새가 막 나잖아요. 숨을 쫙 들이쉬면요 배가 부른 거야. 별로 배고프지가 않더라고요. 가상으로 이렇게. 아니 뭐 그런 건지 어쨌든 체질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30일 그거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거 단식해서 뒤질 수 이걸 하나의 자살하는 방법으로 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한 64kg였는데 52kg까지 빠졌었어요. 와. 근데 더 이상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위험한 게 그게 막 빠지죠? 네, 거의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예고도 없이 어느 장기가 하나 그냥 작동을 안 한대요. 그때 그럼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한 번 망가지면 네, 수술이 이게 안 되는 이제 얘네들이 살을 갖다가 그걸 다 당분을 이제 기름 다 빼고 똥 빼 있는 것도 쫙 빼내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에 있는 거 빼면서 장기가 써야 될 것을 빼면은 장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신 거예요 그 단식을? 30일 때니까. 30일. 근데 20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위험하대요. 정말 그러니까 언제 그건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냥. 그러니까 그때 정말 영화 보면 사모님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차는 없었어요. 그 영화 그건 허구해. 미국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우리 집사람의 처형 처제가 굉장히 고생. 지금은 미국에서 오신 건가요, 사모님? 네, 지금 왔어요. 아이들은 애는 아들 하나인데 음. 지금 미국에 있었죠. 미국 시민이고 그것도 대학원 다니고.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 좋으셨어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수학에 재능이 없고 아. 그냥 할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딴 거 보니까 도대체가 잘 못하고 근데 수학이 제일 낫더라고요. 교수님이 포인트 이렇게 수학이면 이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논리적인 걸 잘하셔서 그러신지 포인트를 잘 잡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학을 하면서 많이 늘은 거죠. 교수님 그 수학학원 차리세요. 김명호 학원이다 그러면 애들이 엄청나게 올고 와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의정부 교도소에 갔더니 거기 경제사범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네. 좋게 얘기해서 경제사범이고 사기꾼인데 그 사람이 나보고 학원을 하나 차리래 수학. 네. 석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그러면서 그 전국에 뭐지? 프랜차이즈 엄청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네. 그 광고 그러니까 네. 석궁 교수라는 그 광고 효과가요. 네. 그때 그 광고를 많으면 그 정도의 효과를 보려면 1,000억이 돼요. 네. 1,000억 정도 드는. 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장사꾼이니까 이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석궁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학원 차리면은 네, 그래서 그러면 난 그런 걸 안 한다고. 차리면 저를 갖다 거기 뭐 총무실 같은데 나는 그럼 뭐 해야 돼?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가끔 가다가 욕이나 좀 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아.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문제가 많고 아까 다시 또 돌아가서 왜 나서지 않냐면 실제로 미국에서도 내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 수학회 애들이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미국 수학회에서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내 친구놈이 보냈어요. 그 자료를요? 네, 자료 뭐 해가지고 이제 보냈거든요. 걔가 나한테도 얘기 없이 이제 보냈는데 그 미국 수학회에서 그걸 갖다 소위 인권 거기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로 보냈어요. 근데 인권 담당하는 사람이 교수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쭉 보냈다고요. 근데 거기서 답변 온 사람이 한 4-5명이에요. 근데 나도 그 답변들을 나한테 보내줘서 봤는데 그걸 시원하게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이상하다 내지는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노멀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 그러면 제3자로서는 모른다고 수학을 모르는 사람은 예. 수학 제3자는 뭐냐면 분명한 게 틀렸냐 맞았냐 이거지. 네, 그렇죠. 어?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편집장이라는 사람이 Mathematical Intelligence 챈들라는 편집장이 글을 쓰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서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확실하게 썼죠 그 사람. 이건 잘못된 문제, 틀린 문제고 이것을 지적한 김명호 교수한테 칭찬을 하고 고맙다고 해야지 이걸 징계를 하고 안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썼죠 그 사람이. 그 미국 수학협회인가요? 네, 그 사람 미국 수학회 회원이고 회장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서서 이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표현하고 틀렸다는 표현하고도 또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고 싶은 게 이게 분명히 틀렸냐 이렇게 알고 명확하게 얘기해라. 맞냐 틀리냐 딱 두 가지죠. 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거 잘 모르고 나도 아까 얘기한 것들 로지스틱 같은 것들 그건 내가 다뤄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들었던 거고 내가 아는 한 분명한 것은 인위적인 거 빼놓고는 사실상 그런 데이터의 어떤 함수처럼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것들은 가지런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의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뭐가 있나.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는 말이죠. 굉장한 큰 발견이거든요. 보면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이렇게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상관관계를 아는 거는 자기가 불후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학자로서. 그 대단한 발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만일력 법칙이나 무슨 뭐 하여튼 어떤 법칙이건 수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그렇게 정확한 게 없어요. 다들 교수님 아까 혼자 그 연구하셨던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로지스틱에 대해서. 연구한 게 아니라 이번에 나온 거 보고. 옛날에 뭐냐면 제가 그 성대에서 쫓겨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포스트닥을 했는데 어디 가서 했냐면은
그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소위 그건 점자 그냥 멋있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 도서관학과예요. 근데 이제 도서관학과에서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전자 도서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의 어떤 상관관계를 알려고 그 연구소장이 나한테 그걸 시킨 거라고. 그러면서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거의 상관관계를 알려고 이 사람이 어떤 이쁘게 나오는 함수가 어떤 게 있을까 가장 가까운 거 그걸 찾느라고 나보고 그걸 시켜서 내가 그걸 한 몇 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피팅이라던가 뭐 커브 피팅 뭐 해서 SPSS도 써보고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10여 년 전에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함수를 찾는 게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곡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함수를 좋은 걸 아주 가까운 걸 찾죠.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2차 함수일 뿐이지. 함수가 대충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 키고 여기가 몸무게다 이거예요. 사람을 찍어보잖아요. 대충 키가 크면 몸무게가 크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외의 경우에 키가 크면서도 몸무게가 작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 키가 뭐 얼마가 되는데 몸무게가 이 된다. 그다음에 키가 얼마가 되는데 여기가 된다.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막 예를 들어 10,000명을 했다 그러면 점이 이런 식으로 돼요. 막 찍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키랑 몸무게가 관계가 어떻게 되냐 비례가 되느냐 이런 거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대충 생각에 Y는 이퀄 키를 X라고 그러고 몸무게를 Y라고 했으니까 Y는 이퀄 AX 플러스 B A하고 B를 갖다 계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를 어떤 거를 찾아줘야지 가장 여기에 맞는 그거 아니야. 그러면 대충 중간 가는 걸 갖다 이렇게 찾는다고요. 얘네들이 알아서 찾아줘요. 프로그램. 이건 이제 이 각각의 점에서 거리가 다 합한 게 가장 적은 거. 이 위에 있으면 0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가장 적은 거를 찾는 거예요. 이게 리스트 스퀘어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그 원리에 의해서 찾아요. 뭐, 근데 이걸 점을 찌른 게,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든가. 근데 누적 그래프로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3포도로 하지 마시고. 삼포도 이거 아니라 이것도 이런 것들은 또 Y는 이퀄 여기 점을 0을 지나니까 A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그 누적 그래프는 이게 21개가 있어요. 21개가 점이 있는데 여기 쭉 있다고. 그러면요 이거를 맞는 함수를 찾는 거 그러면 이게 대충이 아니라 이거 꼭 여기 점을 다 지나는 걸 함수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다항식은 돼요. 뭐냐면 21개면은 x 그러면 x제곱 a1, a2, a3x 3승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여기다 이 계수만 적절히 하면은 여기 다 지나면서 해.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지난다고 이렇게 이런 함수가 돼버린다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 없고 하는 거는 대체로 우리가 이런 함수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1분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돼요. 이런 함수가 돼요. 이런 함수는 대충 x가 무한대가 되면은 이게 0이 돼버려가지고 1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가 자연상수라는 그건가요? 2는 뭐냐면 이 오일러 상수라고 그래서 2.718 뭐 어쩌고저쩌고 내려가는 거예요. 수도 끝없이 가는 상수예요. 파이 같은 함수예요. 숫자예요. 굉장히. x가 1이면은 0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2분의 1이 되는데 대충 이런 걸 갖다가 여기 이제 여기 2분의 1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대표적인 로지스틱이라고 한다고요. 2분의 1부터 출발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변형이죠. 하여튼 0으로 이게 x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지고 이쪽으로 되면은 이쪽에서는 0으로 가까워지는 거 뭐 이런 식의 하는 거야. 여기서 2분의 1을 빼주면 되겠구나. 2분의 1을 빼주면은 0으로 가까워지는 이렇게 돼. 0에서 시작해서 1로 수렴하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로지스틱 함수는 대충 2의 x 이런 폼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야? 이런 게 들어가서 이제 그루터기 그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기에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고선 대충 뭘 집어넣고 이제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대강 찾아낸 거예요. 저 진짜 그루터기 추억님을 알게 되면서 되게 놀랬고요. 사실 제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교수님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 근데 정말 그 이상하게 프린트가 출력이 안 되고.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박근혜의 그걸 갖다 51%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99995와 51.00005 요 사이에 임의의 숫자, 요 사이에 어떤 숫자든지 숫자의 퍼센트로 박근혜는 항상 요 왔다 갔다. 그래서 저번에 그 0.93이니까 소리 7제짜리까지 뭐 한다고 하면 틀리다고 했다는 거 헛소리. 그런 거 현관이 발표가 그거였어요. 그건 개소리예요. 완전 0.93이 그게 아니라 7제까지 가면. 그건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딱 정해서 51.6, 예를 들어서 0.93을 갖다 딱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냐면 0.93을 맞춰놓고 0.93에서 아까 지금 얘기했죠. 0.3에 0.0005 뭐 하여튼 여기서부터 0.92 99995 요 사이에 어떤 숫자든지 되게끔만 하다 이거야. 그렇죠. 랜덤 제너레이트 넘버로 해가지고 하면 돼요. 이 짓을 한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뽑을 때에도 그러니까 0.93이 문제가 아니라 0.9 자체도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걸 빠뜨렸네. 이걸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짜냐면은 요 사이에서 어떤 숫자가 밖에 못 넘어가게 그걸 제한할 수 있어요. 딱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박근혜의 표는 요 퍼센트 안에서만 무조건 되게끔 하는 거라. 그거 조정이 가능한 거네요. 네, 항상 한마디로 가능해요. 말해서. 그건. 다른 건 다. 컴퓨터는 말이죠. 일단 그 리미트 계산을 못 해요. 얘네들한테 어떤 범위를 정해줘요. 대충 범위를 주면 딱. 이건 좀 다른 얘기다. 어쨌거나 문제는 딴 데로 갈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은 난 어이가 없더라고. 이게 실제지만 아니 그럼 아예 저기 한 10,000자리 뒷자까지 보자 그러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그 몇시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터진 중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린다니까 이놈들이요. 0.93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몇 시부터 쭉 0.93인데 그게 이미 많이 이제 개표가 된 상황에서 거기서는 워낙 그 이제 표량이 많기 때문에 0.93 이게 움직이기 힘들다. 이제 선관위 그런 것도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7자리까지 가라 뭐 이딴 소리는 완전히 그거는 완전히 그 뭐야 아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토론이라든가 내가 그래서 토론을 잘 안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쪽 구석에 데려가서 야구방면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 때 바른 말 나올 때까지 두시개 두드고 패고 시작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얘기하게 되면은요 그 열만 뻗쳐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토론을 안 해요. 나 어떻게 대먹지 않게. 아무튼 진짜 방송국 1분당 개표율도 파헤쳐봐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 다 있는데 글쎄 방송당 1분당 그걸 한 게 그루터기 추억이 상당히 그거 못 봤어요? 그때 그거 봤어요. 보면은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똑같은 비율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 후보가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의 어깨도 뭐 하고 어깨도 맞아요. 막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거의 내가 생각하기에 바로 그 사람 박근혜는 51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게 퍼센트를 득표수를 조정을 한 거고 문제는 48%에서 왔다 갔다 하게 했기 때문에 얘도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얘가 많이 얻으면 얘는 적게 얻고 그래야 돼. 맞아요. 같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제 옆에, 그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투표수가 넘고 막 이런 데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여기가 한쪽이 많아지면 이게 재밌어, 한정돼 있는데, 네. 그거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 맞는 것들이, 그것들이 또 각각 지네들이 또 부정투표를 또 많이 했잖아요. 많이 집어넣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릴레이 안 맞는 게, 그런 것들이 뭐 당연히 많죠. 생각지도 못한 그 변수가 네.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그거는 있는데, 이번에는 질적으로 완전, 차원이 다른 거라는 질적으로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난 저번에 총선도 그랬다고 하길래, 아, 총선도 전자개표기는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까딱까딱- 양심 선언이 뭐냐면 까딱까딱하잖아요. 지금 다 총선에도 이게 안전 치열한 그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 까딱까딱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딱 과반의 석을 줬어요. 네. 새누리당에. 네. 놀라운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참 그게 결국에는 나는 그 민주당이요. 참 민주당이 나빠요. 난 그래서 한명숙하고 손학규를 무진장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번에도 작년에도 보면은 이제 총선 때도. 그 대법관 4명 가지고 막 떠들고 그 누구지 김종환가 누구 그 검사 출신의 사람만 하나만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대법관 4명 그걸 후보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새끼들 한 놈도 없죠. 어? 다 쓰레기들이에요, 다 쓰레기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검사 출신 하나만 이제 집중 공격하고 이 사람만 사퇴했었는데 뭐 용단이다 뭐 그러는데 대법원에서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절대 안 하거든. 그렇게 더러운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차라리 나은지 몰라요. 제일 나은지. 이게 더러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참 처절한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말이죠. 처절한 게 뭐냐면 완전 쓰레기통에서 고르게 강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와 있어요, 펜에. 네?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사람들이 뭐 민주당 싫다고 안 찍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찍을 거예요? 난 사람들이 쟤네들이 민주당에 왜 이렇게 자신을 하냐면요. 문제는 국민들이 안 찍는다고 해봤댔자. 니네들이 가봐야 어딜 가냐 이거야.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말이죠. 그 한국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게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욕을 뒤집다 하면서도 어디 가게에 가서 싸우고 나서도 거기 가요. 맞아. 그게 더럽다고. 그러니까 응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외국 놈들은 어떠냐면, 내가 옛날에 브라질 사람을 이제 축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사람 이제 유학 시절에요. 이놈이, 거기 뭐야. 이제 시장을 가는데, 먼 데를 가더라고. 너 저기 가까운데 더 좋은데, 거기가. 거기 왜 안 가냐는데, 거기 한번 매니저랑 싸웠대요. 안 가는 거야. 멀어도 이쪽에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게 말이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이 이익을 얻으면 조용하거든요. 최소한 말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뒤에서는 도와줘야 돼요. 그걸 함부로 예를 들어서 보죠. 우리가 전에 보면은 김지숙 씨 그거 했을 때 뭐 희망버스 그러는데 거기서 절망버스라고 하면서 그 방해하고 지랄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옛날에 영국은 옛날에 예를 들어보면 영국 같은 데서는요. 농부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농산물이 있는데 철도업자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이게 운송이 안 돼가지고 자기 농산물들이 썩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파업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안 한다고. 걔네들도 이유가 있고 다 해서 거기서 비난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당장에 그게 문제. 그거 가지고 떠든다고. 아주 되게 이기주의적이고 그게 자기가 망하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지금 이 기득권층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 있죠, 얘네들? 지금 보세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있어요. 문제만 잔뜩 제기해놨지 단 하나도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 디도스 사건 박이태 밑에 보좌관들인가 아무튼 그거 디도스도 완전 명백히 밝혀진 범죄잖아요. 나는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은 난 근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가 정말 어떻게 났지? 무혐의 처리였나? 뭐였나? 밑에 있는 사람만. 밑에 있는 사람만 네. 잘못했다고 끌고. 이게 집행유예인가 아무튼 결과가 되게 희한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을 안 받고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뭐 빗사이로 막가식으로 막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번엔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차후에 어떤 운동에 노선을 잡다면 민주당 거부가 그거 일어날 거예요. 꼭 해야 되고, 정말 이게 잠잠해진다고 해서 또 민주당으로 표를 준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저 다른 야당들 많이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민주당을 정말 처절히 응징해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단속부터, 새누리는 아예 제쳐두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단속부터 확실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민주당 꼭 반드시 응징해야 되고요. 어떻게 응징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대안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투표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낙선 운동을 해야지. 무조건 민주당 의원들은 뭘 막론하고 다 무조건 낙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하고 그리고 표 안 트윗에서부터 주고 전부 다 벽돌 날리기. 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민주당 의원실이나 민주당 의원이 갖고 있는 트윗 계정에 벽돌 날리기. 그러니까 당신들 말 듣지 않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고 정말 이걸 아니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네. 쓰레기통 속에서 고르라고 강요되는데 바로 민주당 싫다고 해서 한나라당을 친일당 아무래도 그래도 아무튼 진보 정의당도 있고 우리가 다른 야당을 키워야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을 받는 게 맞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이번에 정말 민주당만 침묵한 게 아니라 뭐 진보 정의당 그리고 뭐 이정희도 뭐 몇 마디 하긴 했지만은 그나마 이정희 후보가 몇 마디 했어요. 몇 마디 했을 뿐이지 진통당도 뭐 똑같이 다 똑같긴 한데 마찬가지였고. 민주당부터 좀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 가장 큰 놈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진짜 다른 세상이 다시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요 끝까지 틈 날 때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계속 하면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반응과 인터뷰를 담아서 증언 그걸 만들 거예요 정말. 근데 누가 그걸 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8분 남았어요. 사람들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 얘기를 하면은 다 아니라고 그래. 이디야 커피는 그리고 실제로 내보내세요. 사람들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 일단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놀란 거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지영 감독한테도 내가 이메일을 보내고 그 사람도 그 청원하는 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정지용 감독? 정지영 감독. 그러진 않아요. 네. 그 사람한테도 내가 보내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도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문성근 씨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한번 얘기를 하겠다고. 네. 연락 안 해요. 저도 대충 듣기로는 문성근 명계남 씨는 문재인 의원한테 나설 것을 종용했던 건 그런 기미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 명계남 씨 같은 경우는 저한테 답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당선 무효성 나서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답변이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 답변이었으니까 그 말을 유추하자면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한테 충분히 종용을 했다. 당선 무효성 나서는 거를 우리가 그 말로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웃음 짓고 있을 매국당, 새누리당도 있긴 있겠지만 민주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나서면 안 돼요. 우리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꾸 공개적으로 안 나서는지 정말 그게 미스테리고 아무리 그러니까 아까 정지현 감독도 그렇고 이런 좀 그나마 공신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공식적인 발언을 해줬으면은 문재인 후보도 등 떠밀려서 나선다는 식으로라도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시민들이라도 문재인 후보 집 앞이든 어딘든 가서 정말 막 촛불을 들고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욕을 했지만 문재인 후보도 나설 명분이 어떻게 보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조용한데 그건 다 떠나서 다 조용한데 문재인 후보 혼자서 그래. 수개표 청원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거 보니까 대충 알겠어. 나 할게. 이렇게 나서기도 정말 웃긴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결국에 이제 사람이라는 게요. 실제로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급할 때라든가 위급할 때 그럴 때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문재인 씨를 보면은 나는 되게 여려요.
그러니까 열여서는 대통령 할 수가 없어요.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은.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해도 비정한 면이 있어야 있어야 돼요. 되더라고. 그거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매국노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거에서 어떤 경우는 희생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소수라고 하든 뭐 어떤 데는 강단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잘 된 거예요. 저는 신사라고 봐요. 그냥 신사. 예. 그러니까 네. 신사도 보면은 명분을 되게 중시하시고 예, 예. 자기 명- 말에 책임지는 예. 거죠. 아니 명분이라는 게 명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남의 그거를 해? 실제로 명분이라는 건 나도 학풍사과 그거 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고 해서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고 어떤 거. 그렇지만은 내 문제도 그렇고 실제 이거는 법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한 것은 그런 명분, 대의 명분을 가지고 국민 저항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명분을 내세운다면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럼 난 대통령, 이거 당선 무효 소송을 해서 대통령이 뒤집어 드더라도 나 대통령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대의 명분이 확실히 쓰는 거죠. 법치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저도 그 그것만큼은-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것만큼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자기 할 몸 다 그 우리들의 목소리가 안 들렸다니까요. 문재인한테는 내가 보기에는 안 들린 게 아니에요. 너무 그것이 약했어요. 사람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 정말 문재인 의원실도 왔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갈 때 진짜 거기 앞에 사람들이 되게 많고 막 피켓 시위하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솔직히 만나기 힘들 줄 알고 갔어요. 한산해요 가니까 아, 사상구 의원실 갔다니까요. 근데 물론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뭘 만나러 와서 이렇게 문재인 의원은 사람 만나야 되지만 또 사람들 이렇게 만나야 되지만 그 주변도 한산하고 조용해요. 그래요? 예. 거기 가서 뭐 했다고 그러더니 안 근데 해요? 저는 갔어요. 저희 갔었어요. 근데 저도 갈 때 혹시 못 만날까 편지를 쓰고 막 그랬어요. 드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 사람들이 되게 진짜 막 붐빌 줄 알았는데 조용하더라. 그러니까 거기가 텅 비었고 여기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야권의 근데 어떤 최고 영향력이 티프어님 있는- 그때 문재인 나서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실제로 문재인이 우리의 소리를 듣게끔 우리가 뭘 했느냐 생각을 해봐야 소리를 돼요. 안 들었다고는 말씀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듣긴 들었겠지만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 그냥 여기 간접적으로만 막 그 인터넷 청원하고 그리고 뭐 몇천 명 모여있는 그런 단상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실제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진짜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야, 너 미쳤냐 문재인 죽이게 하려고 그러냐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 아비규환 속에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조용했던 거예요 주변이. 문재인 후보도 얘기 아닌 들으니까 것 실제로 같아요. 그 자기가 자기가 직접 아니까 만났어요? 예,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뭐라고 하겠냐면 자기도 50명인가 아무튼 그 변호사들 대동해서 우리가 지금 본 자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검토했다. 어? 나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다. 안 있었던 게 아니라 다 검토했고 그런데 아무도 이게 그 어떤 증거로서의 그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더라. 변호사들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을 하셨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망설였던 것도 인정하고 본인도 변호사잖아요.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봐요. 이 아주 긴박했던 21일까지의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전화 안 받아서요. 찾아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내려간 거예요. 저도 혼자 내려갔고 거기서 혼자 들어갔고 그 울산에서 오신 분을 만나서 부산에서 무작정 가자. 뭐 전화 아무리 해도 안 받으니까 갔어요. 그래서 진짜 왜 안 받는 것 자체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의원실에서. 많이 오니까 그냥 소리를 줄여놓은 것 같아요. 벨소리를. 그러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쉽게만 한다니까요. 그냥 1층에서 그냥 나는 그 사진 찍고 있었어요. 거기 문재인 사진 있길래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뒤에서 닷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 어깨를 딱 치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 의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 너무 그 정도로 자, 그러니까, 그게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예. 사람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나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게 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거 하면은 많은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사실 보세요. 내가 입시 문제 틀렸다고 했을 때에도 예. 교수들 20명이 딱 있어요. 딱
내가 제기를 했고, 근데 이 20명이 나만 빼놓고는 다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잖아요? 뭐, 이거는 우리 학교의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실수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실수한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놈이 있으면 거기에서 오히려 더 제가 비난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덮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 그거 가지고 내가 비난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러면서 다 덮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니까 똑같아요, 다. 녹은 게. 이게, 거기서, 내가 아까도 자꾸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래요. 나서는 사람들이 업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변호사들도 지네들이 뭘 알아, 이런 것들. 일단 모르잖아요, 이거. 이거 모르고 자기네들 몰라.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 문제에서 안다고 하는 인간들도 그렇게 나서지 않아요. 조금 안다고. 그것도 잘 몰라. 이것도 실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호사들 그렇게 50명? 우리나라 변호사들 말이죠. 형편없어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아요? 내가 제기했던 문제들 말이에요. 그거 아는 애들 거의 없어요. 에? 그런 것들. 아무튼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아니, 그것이 안 했다고 보진 않아요. 나는. 그리고 그럼에도 맞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문재인에게 남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얘기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내가 그땐 잘못 생각했다. 그렇지만 수개편을 해야 되는 거 맞다. 그렇게 말이라도 하면 정말 그렇죠. 진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 돼. 그놈은 개새끼라니까. 아이,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기꾼이라니까. 네. 난 문재인 사기꾼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런 걸. 아무튼. 난 인터넷에다가. 교수님 아무튼. 나는, 아니, 사기꾼이 뭐 별의 사기꾼이야? 아니, 근데 그래도 지금 그 말은 사석에서 하실 말씀이고, 지금은 사석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렸다니까. 문재인은 사기꾼이라고. 네, 아무튼. 찌질한 사기꾼. 네, 교수님은.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네. 요번에 플러스 코리아, 거기, 응. 그거 있죠? 플러스 코리아에서, 그거 못 봤어요? 플러스 코리아 못 봤어요. 나온 기사? 예, 예. 그 인터넷, 요즘에 서울의 소리랑 플러스 예. 코리아, 거기 두 개가 이렇게 부정선거, 많이, 예. 많이 썼는데, 플러스 코리아에서 수개표 그 청원 안 받은 거에서 문재인만 비난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수개표 청원하지 않는 문재인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사기나 치는 찌질한 사기꾼 써놨어요, 거기. 그건 내가 쓴 거야, 내가. 그놈들이 걔네들이 베껴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여놨더라고. 내가 어디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때 트위터에 트위터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진, 문재인의 온 거 사진하고 캡처한 거랑 해서 그게 이제 트위터에 쫙 올라와가지고 내가 그날 밤에 새벽에 한 2,000개가 올라와 있더라고. 리트윗이. 그걸 다 뒤져가지고 쭉쭉 보면서 거기서 쓸만한 말들. 그래서 실망했어. 뭐 어쩌고 이런 소리들. 그거 내가 쭉 모았어요. 그때 한 2,000개 중에서. 괜찮은 걸. 모아서 내 홈페이지에다, 여기 지금 인터넷 돼요? 이게 안 돼요. 네, 홈페이지에다가. 여기다. 홈페이지에다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뚝 보니까 그 친구가 그걸 보고 그걸 베껴서 내 거랑 똑같이 거의 올려놨더라고. 그걸 갖다가. 난 정면으로 대놓고, 그리고 내가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이다 해가지고 한 10여 명한테 보냈어요. 사람들한테. 와, 이메일로. 확실히 아무튼 적극적이셔. 아니, 적극적인 게 네. 아니라 나는 나서는 게 아니라 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제대로 알라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정지영 감독뿐만 아니라 기자들한테는 쭉 보냈어요. 사람들한테. 왜 역사의 죄인이냐. 이거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전자개표기에 의해서 당선되는 것이 관행으로 굳혀지게 된다면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영원한 집권이, 영구 집권이 길이 열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보낸 거라고.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편지를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문 의원님께서, 이건 정말 역사적인,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판단하셔야지, 분명히 어떻게 될지 몰라서 후폭풍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단지 눈앞에서 맞을 그거고,
역사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그 나서셔야 될 때라고 저도 편지를 손으로 써가지고 그때 전해드렸어요. 이렇게들 열심히 하고 정말 근데 근데 저도 그러니까 그 정말 개인적인 바람인데 또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라도 문재인 후보님이 그러니까 말이라도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정말 바랄 게 없죠, 저도. 예.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번엔 잘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보니까 수개편을 해야 된다. 안 한 법대에 있는 대로. 그렇다면 나도 그럼 저 사람이 내가 잘못 봤구나. 사과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닌다 하면은 이건 완전 사기꾼이지 뭐. 국민을 가지고 사람이 먼저라고 그러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을 갖고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법에 있는 규정한 걸 갖다가 특히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런 개소리를 깐 놈을 가만둬? 아무튼 좀 더 두고 보자고요. 아직 시간 있고 우리가 또 시간 없어요. 우리 학에 따라서 어떻게 또 될지 모르니까 아직 시간 버리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 이거를 오늘의 어떤 가장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정말 우리가 무식하고 막무가내고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정 개표에 대한 그 의심들은 합리적인 거다. 이거를 좀 알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